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오후 5시 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뇌물죄로 엮여가지고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33년을 다 살고 벌금까지 다 물면은 출소할 때 나이가 90 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을지 옥중에서 그것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징역 33년. 살인죄를 저질러도 요사이 징역 10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 사람을 죽였습니까?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일전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징역 33년. 이 비례관계가 맞습니까? 법률 기술자들인 검사, 판사가 무슨 이론을 갖다 대어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그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상식이란 것은, 커먼센스라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입니다. 지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구속을 시키는 것은 예외입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4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79입니다. 내년이면 8순입니다. 이런 분을 구속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도 역사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경우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10시간씩 이렇게 재판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고문입니다. 고문.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주 건강한 분인데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병이 지금 같이 와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붙여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지금 병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병보석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서 풀어줘야죠. 근데 이 병보석이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검사 판사는 사람 잡아가두는 걸 특권으로 생각합니까? 사람을 잡아가두는 특권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법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 그 권한을 상식적으로 써야죠. 상식적으로. 이 여든이 다 된 분을,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넣고 재판하는 게 이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 이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나쁘다. 대통령이 체면 문제 때문에 아프다는 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이 건강 상태를 보고 저대로 두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산소 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밖에 있을 때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았는데 현재 제일 위험한 게 수면 무호흡증이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밤에 자다가 깜빡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안에 들여놓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의 80세다. 형사소송법에서 만 70세가 넘으면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역대 검찰 중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가장 잔인하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재호 씨도 이 운동권 출신인데 감옥에서 꽤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검찰이 가장 잔인하대요.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석방을 해주면 특혜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재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재소자 중에서 80세 된 어른이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당장 무죄로 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는 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훈 변호사가 지금 법률 대리인인데 이틀 전에 서울고법 형사 1부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은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된 병명이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의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 9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한두 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서 의학 전문가들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기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풀어놓고 재판해야 됩니다. 풀어놓고 재판하는 게 공정한 재판입니다. 70, 80 되는 사람, 60, 70, 80 되는 사람을 가두어 놓고 도망갈 염려 없죠. 주거가 확실하죠. 이제 증거 인멸할 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증거는 다 차고 넘칠 정도로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세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혁명재판이나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잡아놓고 재판을 하죠? 저는 아직도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나라 법치, 우리나라 인권 문제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구속재판입니다. 구속재판의 원칙이 많은 검사 판사들을 실제보다도 더 큰 권력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을 수 있는 또는 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은 한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인이라면 기업의 파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 가정 파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 될 때까지는 무죄인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무죄인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죄인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말만 종이 위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자. 이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이 권투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레프리예요. 그러면 링 위에서 똑같이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해야 공정한 게임 안 됩니까? 그런데 피고인은 글러브를 하나만 끼게 하고 손 하나를 뒤에 묶어버리고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그런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선고를 누가 믿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정도를 걷는 분인데 이분이 오죽하면은 요사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을 설득할 수 없는 재판이라면은 재판에 협조하도록 설득할 수 없는 재판이라면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지금 경기를 하는데 피고인이라는 선수가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링 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중들이 보고 의아해합니다. 왜 오르지 않을까? 이유가 저 레프리는 믿을 수 없다. 불공정한 레프리다. 차라리 나는 기권하겠다. 거기에 따른 책임 내 다 지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불공정성. 이 재판장은 불공정성을 공정하지 못하면은 경기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예, 근데 축구장에서 말이죠. 축구장에서 레프리가 자기가 선수로 막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팀에 선수로 뛰면 그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중들이 야유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재판장이 재판을 이끌기에 전직 대통령이 재판장에 안 나옵니까? 이걸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치로. 제발 이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그리고 양승태 풀어놓고 당당하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도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80노인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법치국가인지. 감사합니다.